권주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가 3.1절 기념일이었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극기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목격하셨어요. 예, 또 3.1절인데도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그냥 느낌으로 태극기가 잘 안 보인다 집집마다 이랬더니 진짜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개항률이 떨어졌다면서요. 실제도 그렇긴 한데 예. 김현정 해고도 개항했어요? 저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뭐 새벽에 비가 온다는 소리가 있어서 좀 그렇기도 했지만 새벽에 나오느라고 또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좀 많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어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예. 3.1절이면 당연히 개항하던 태극기를 개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예.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예술가는 남편과 숙고 끝에 올해는 결국 태극기를 달지 않기로 글이 올라왔고 댓글들이 많이 붙었는데 예. 저도 그렇게 했다. 저희는 만세로 대체하기로 했다거나 예. 딸과 의논 끝에 올해는 달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글들이 있었고요. 서울의 한 중견법조인도 오늘 태극기를 밖에 내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걸었습니다. 마음속에 걸었다. 뭐 여기 이제 댓글 중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목포에 산다는 분인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688세대인데 예. 딱 한 집만 태극기를 개항했더라. 한 집만.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3.1절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해서 예.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만세운동이었는데 3.1절에 어쩌다 태극기가 불편해진 그런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아니 688세대 중에 한 집밖에 안 걸었다니 우리의 시민의식이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졌느냐 저희가 한참 비판을 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안 단 적이 없거든요. 항상 달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턱대고 왜 안 다셨어요? 라고 말을 못하게 된 상황이 있어요. 권현철 기자가 어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도심을 걸어보셨다면서요. 실험을 하나 하셨다면서요. 예, 어제 종로구 경운동에서 열린 이제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3.1절 기념 행사를 보고요. 예, 예. 태극기를 들고 낙원산과 종로통 거리를 걸어서 이제 이 탑골공원을 지나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봤거든요. 쭉 걸어.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쯤 됩니까? 이게 뭐 한 20-30분 30분 동안 예, 태극기 손에 들고 예.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어색하고 불편한 눈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불편한 눈길이요? 예,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사람들, 뭐, 왜 저런 꼰대, 뭐, 여기 왜 왔지? 이런 사람들, 저기 뭐야, 뭐, 그런 시선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요.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태극기를 보고 다시 얼굴을 쳐다봅니다. 뭐, 대견하다고 보는 건지, 대견하다는 신기하다고 있었고. 보는 건지는 잘 예, 모르겠지만은, 태극기를 들고 그러면서 많은 태극기가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예.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든 사람.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든 액자를 배낭에 매달아서 다니는 사람. 액자도.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태극기처럼 만들어서 같이 들고 다니는 사람. 사진을 펄럭펄럭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종교단체 인물로 보이는 흑인들이 예. 태극기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도 봤고요. 권현철 기자가 저한테 사진 한 장 보내주셨잖아요. 예, 예. 흑인이 또 특이하게. 아마 종교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같았고요. 또 어떤 종교단체 참석자들 같았는데 예. 만국기를 들고 보신각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도 봤고요. 그래요.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국기 성조기뿐만 아니라? 예, 참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다니 이게 참 3.1절 98주년 기념일에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요. 불편한 눈길 말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들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친박단체나 극우단체의 집회 장소 주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화면 보셨겠지만 예. 서울 광장이 반으로 쪼개져서 차벽이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이른바 촛불 집회, 아래쪽은 이제 보수 집회. 뭐 보수 집회라기보다는 친박 단체, 극우 단체들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예. 보수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권현철 기자가 태극기를 들고 예. 아래쪽에 있다가 차벽을 뚫고 위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집회 참석자들이 어제는 탄핵 반대 집회도 꽤 참석자가 뭐 동원된 데는 꽤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많았고 경찰이 곳곳으로 차벽으로 나누어 서다 보니까 완전히 갈라졌거든요. 충돌할까봐 막아놓은 거거든요. 충돌 방지가 목적이었으니까 예. 일단 목적 달성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뭔가 이분법으로 딱 나뉘는 듯한 그래요. 그런 38선 치듯이 딱 되던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38선 얘기하시니까 씁쓸하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뭐 나이도 좀 들어 보이는데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한사코 보수 집회는 저 아래쪽입니다. 절로 가라고
계속 말렸어요. 아, 태극기가 그러면은 그 탄핵 반대 집회 전유물로 이미 인식이 돼버리니까 저희 아저씨 탄핵 반대 집회인 줄 알아요. 위로 가시면 안 돼요. 태극기 드신 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분을 밝히고 그 광화문 광장으로 기자라고 들어갔고요. 하고. 광화문 광장에 들어가서도 태극기만 들고 있으니까 예. 쟤 왜 여기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주소 잘못 찾아왔어. 번지수 틀렸어. 그리고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뭐 몇몇 그 무리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요. 예, 예. 경찰들이 이제 강제로 밀어내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팩트만을 어제 풍경을 설명하시는데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쏟아내 주십니다. 듣는데 너무 씁쓸하거든요, 느낌이. 어쩌다가 이렇게 태극기가 그것도 3.1절에 불편한 존재가 됐을까? 어제 집회가 열리기 전에요.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서는 태극기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전시회에서는 태극기의 유래,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임시정부의 태극기는 이런 거고 예, 예. 독립운동가들이 들고 있던 태극기는 이런 거라는 건 전시회가 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집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면 놀란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놀란다고요? 자기도 자기가 놀란대요. 내가 왜 태극기를 보고 놀라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숭고한 태극기를 놓고 왜 내가 놀라고 있을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태극기로 뭐 옷도 만들어 입고 얼굴에 태극기 색칠도 하고 뭐 페인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태극기와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됐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게 독립운동 때도 태극기는 하나였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게 친박 단체들이 태극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들고 나오면서 언론이 촛불 집회의 대응 개념으로 태극기 집회라고 이름을 명명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뭔가 이분법으로 나눠지니까. 예. 이게 과거에 뭐 친탁 반탁 오늘은 한 신문이 뭐 친탄 반탄 이렇게 제목으로 뽑기도 했는데 친탄핵, 예. 반탄핵. 예. 이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사람을 편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요. 왜 이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예. 언론이 무조건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국민들은 태극기를 드는 건 당당한 거 아닌가, 애국 아닌가.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친박단체 집회 참석자들이 뭔가 자신들이 당당한 일을 한다, 애국을 한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아하,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 성조기를 들 때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나 집회 장소에 가면은 군대여 일어나라, 탄핵 그 계엄을 선포라 이런 걸 들고 있거든요. 군대여 일어나라? 예. 탄핵을 시키면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당장 군대에 일어나라, 계엄을 선포해라. 계엄을 선포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군복을 입고 군가를 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있고 또 한 손에 성조기 들고 있고. 예. 뭐 자유입니다만 이제 받아들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촛불 집회에서도 태극기 꽤 많이 보였죠.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태극기를 되찾자는 운동도 있었고 예.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달아서 하거든요. 예. 어제 뭐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도 그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요. 노란 리본 달린 태극기? 예, 그런 장면들이 꽤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군대에 일어나라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는 주장은 형법 90조 2항의 내란 선동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 선동 죄가 될 수 있군요. 예, 이게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건 내란 선동죄가 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군복을 입고 뭐 계엄을 선포라 군대에 일어나라 이럴 시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 뭐 집회 결사에 자유는 있습니다. 어떤 네. 의견이든 낼 수는 있습니다만 네. 내란 선동 죄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권영철 전임 기자. 그럼 오늘 뭐 총평은 뭐예요? 98년 전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럼요. 그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이건 어쨌건 간에 탄핵이 소추돼서 지금 죄를 짓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태극기를 든다는 것은 그게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03님. 아예 시위 집회에 태극기 사용 금지법 같은 걸 좀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들어왔고요. 아까 가짜뉴스 얘기 잠깐 했는데 7682님 매일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어떤 대형 교회 얘기를 또 제보해 주셨고요. 6297님은 58세인 제 친구가 가짜뉴스를 하도 퍼날라서 매일 싸우고 연락을 끊으셨다는. 자, 우리 사회의 모든 씁쓸한 풍경들이 요즘 총체적으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참 비판을 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안 단 적이 없거든요. 항상 달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턱대고 왜 안 다셨어요?라고 말을 못하게 된 상황이 있어요. 권영철 기자가 어제 그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도심을 걸어보셨다면서요. 실험을 하나 하셨다면서요. 예, 어제 그 종로구 경운동에서 열린 이제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3.1절 기념 행사를 보고요. 예, 예. 그 태극기를 들고 낙원산과 종로통 거리를 걸어서 이제 이 탑골공원을 지나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봤거든요. 쭉 걸어.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쯤 됩니까? 이게 뭐 한 2, 30분 2, 30분 동안 예, 태극기 손에 들고 예.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어색하고 불편한 눈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불편한 눈길이요? 예,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사람들, 뭐, 저런 꼰대, 뭐, 여기 왜 왔지? 이런 사람들, 저기 뭐야, 뭐, 이런 그런 시선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요.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태극기를 보고 다시 얼굴을 쳐다봅니다. 뭐, 대견하다고 보는 건지, 대견하다는 신기하다고 보는 건지는 잘 예, 모르겠지만은, 태극기를 들고 그러면서 많은 태극기가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예.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든 사람.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든 액자를 배낭에 매달아서 다니는 사람. 액자도.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태극기처럼 만들어서 같이 들고 다니는 사람. 사진을 펄럭펄럭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종교단체 인물로 보이는 흑인들이 예. 태극기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도 봤고요. 권영철 기자가 저한테 사진 한 장 보내주셨잖아요. 예, 예. 흑인이 또 특이하게. 아마 종교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았고요. 또 어떤 또 이렇게 제목으로 뽑기도 했는데 친탄핵, 예. 반탄핵. 예, 이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사람을 편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요. 왜 이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예. 언론이 무조건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국민들은 태극기를 드는 건 당당한 거 아닌가, 애국 아닌가.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친박단체 집회 참석자들이 뭔가 자신들이 당당한 일을 한다, 애국을 한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 성조기를 들 때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나 집회 장소에 가면은 군대여 일어나라, 탄핵 계엄을 선포라 이런 걸 들고 있거든요. 군대여 일어나라? 예. 탄핵을 시키면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당장 군대에 일어나라, 계엄을 선포해라. 계엄을 선포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군복을 입고 군가를 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있고 또 한 손에 성조기 들고 있고. 예. 뭐 자유입니다만 이제 받아들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촛불 집회에서도 태극기 꽤 많이 보였죠.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태극기를 되찾자는 운동도 있었고 예.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달아서 하거든요. 예. 어제 뭐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도 그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요. 노란 리본 달린 태극기? 예, 그런 장면들이 꽤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군대에 일어나라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는 주장은 형법 90조 2항의 내란 선동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 선동 죄가 될 수 있군요. 예, 이게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내란 선동죄가 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광화문 광장으로 기자라고 들어갔고요. 하고. 광화문 광장에 들어가서도 태극기만 들고 있으니까 예. 쟤 왜 여기 왜 왔어요? 주소 잘못 찾아왔어. 번지수 틀렸어. 그리고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뭐 몇몇 그 무리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요. 예. 경찰들이 이제 강제로 밀어내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팩트만을 어제 풍경을 설명하시는데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쏟아내 주십니다. 듣는데 너무 씁쓸하거든요, 느낌이. 어쩌다가 이렇게 태극기가 그것도 3.1절에 불편한 존재가 됐을까? 어제 집회가 열리기 전에요.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서는 태극기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전시회에서는 태극기의 유래,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임시정부의 태극기는 이런 거고 예. 독립운동가들이 들고 있던 태극기는 이런 거라는 건 전시회가 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집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면 놀란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놀란다고요? 자기도 자기가 놀란대요. 내가 왜 태극기를 보고 놀라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숭고한 태극기를 놓고 왜 내가 놀라고 있을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태극기로 뭐 옷도 만들어 입고 얼굴에 태극기 색칠도 하고 뭐 페인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태극기와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됐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게 독립운동 때도 태극기는 하나였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게
친박 단체들이 태극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들고 나오면서 언론이 촛불 집회의 대응 개념으로 태극기 집회라고 이름을 명명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뭔가 이분법으로 나눠지니까. 예. 이게 과거에 뭐 친탁 반탁, 오늘은 한 신문이 뭐 친탄 반탄 연교단체 참석자들 같았는데 예. 만국기를 들고 보신각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도 봤고요. 그래요.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국기 성조기뿐만 아니라 예, 참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다니 이게 참 3.1절 98주년 기념일에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눈길 불편한 눈길 말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들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친박 단체나 극우 단체의 집회 장소 주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화면 보셨겠지만 예. 서울 광장이 반으로 쪼개져서 차벽이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이른바 촛불 집회, 아래쪽은 이제 보수 집회. 뭐 보수 집회라기보다는 친박 단체, 극우 단체들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예. 보수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권현철 기자가 태극기를 들고 예. 아래쪽에 있다가 차벽을 뚫고 위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집회 참석자들이 어제는 탄핵 반대 집회도 꽤 참석자가 뭐 동원됐는데 저는 꽤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많았고 경찰이 곳곳으로 차벽으로 나누어서 다 보니까 완전히 갈라졌거든요. 충돌할까봐 막아놓은 거거든요. 충돌 방지가 목적이었으니까 예. 일단 목적 달성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뭔가 이분법으로 딱 나뉘는 듯한 그래요. 그런 거. 38선 치듯이 딱 되던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38선 얘기하시니까 씁쓸하네.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뭐 나이도 좀 들어 보이는데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한사코 보수 집회는 저 아래쪽입니다. 절로 가라고 계속 말렸어요. 태극기가 그러면은 그 탄핵 반대 집회 전유물로 이미 인식이 돼버리니까 저희 아저씨 탄핵 반대 집회는 저 아래예요. 위로 가시면 안 돼요. 태극기 드신 분. 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분을 밝히고 권주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가 3.1절 기념일이었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극기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목격하셨어요. 예, 또 3.1절인데도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그냥 느낌으로 태극기가 잘 안 보인다 집집마다 이랬더니 진짜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개항률이 떨어졌다면서요. 실제도 그렇긴 한데 예. 김현정 회고도 이제 개항했어요. 저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뭐 새벽에 비가 온다는 소리가 있어서 좀 그렇기도 했지만 새벽에 나오느라고 또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좀 많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어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예. 3.1절이면 당연히 개항하던 태극기를 개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예.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예술가는 남편과 숙고 끝에 올해는 결국 태극기를 달지 않기로 글이 올라왔고 댓글들이 많이 붙었는데 예. 저도 그렇게 했다. 저희는 만세로 대체하기로 했다거나 예. 딸과 의논 끝에 올해는 달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글들이 있었고요. 서울의 한 중견법조인도 오늘 태극기를 밖에 내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걸었습니다. 마음속에 걸었다. 뭐 여기 이제 댓글 중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목포에 산다는 분인데 그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688세대인데 예. 딱 한 집만 태극기를 개항했더라. 한 집만.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3.1절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해서 예.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만세운동이었는데 3.1절에 어쩌다 태극기가 불편해진 그런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688세대 중에 한 집밖에 안 걸었다니 우리의 시민의식이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졌느냐 저희가